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6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 20분입니다. 어제 새벽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러나 낮에는 비가 덜 와서 일하는데 지장은 없었어요. SOXL은 지금 급등 중에 있고요. 반도체는 무조건 홀딩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 투자자는 막 시작된 강세장에 베팅을 했대요. 중국의 단오절은 예전보다 소비가 부진했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80원 올라서 마이너스 39%고요. SOXL은 6%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3% 수익 구간입니다.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100주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위에 그래프는 SOXX 한 배짜리 그래프고요. 아래 그래프는 SOXL 3배짜리 그래프예요. 3배짜리는 변동폭이 커서 그래프를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배짜리 그래프를 참조하는데요. SOXX 그래프를 보면 5일선이 21선을 터치하면서 다시 상승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이번 주에 정고점을 탈환할 것 같아요. 네이버는 조금 더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자꾸 윗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강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조정받을 것 같아요. 세계 경제가 좋아지려면 러우 전쟁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의 푸틴의 행보가 주목이 돼요. 반란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철옹성 같던 푸틴의 국정 장악력은 손상을 입었어요. 시민들은 용병들을 응원했고 러시아 정규군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반란 사태가 치명상은 아니겠지만 절대 권력을 흔드는 계기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용병 이탈로 러시아군 전력에 공백이 생겼고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졌기 때문이래요. 이 틈을 타 젤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의 가감한 무기 지원을 거듭 촉구하고 있대요. 일단 러시아의 용병들의 이탈로 우크라이나 쪽으로 전세는 기울 것 같아요. 푸틴이 빨리 전쟁을 끝내고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강세장에 베팅하기 시작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25일 보도했어요. 이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최근 인공지능 종목을 비롯해 경기에 민감한 소기업과 지역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투자하고 있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 들어 S&P 500 지수가 13% 상승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29%나 급등했으며 1983년 이후 최고의 출발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올해 초 투자자들이 가졌던 암울한 전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어요. 특히 AI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가 급증해 이달 들어 엔비디아와 인텔, AMD 등의 하루 평균 130만 건의 콜옵션 계약이 체결되면서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다만 지난주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상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고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장의 열기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S&P 500 지수가 1.4% 하락해 5주 연속 상승세가 꺾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기대보다 훨씬 잘 버텨내고 실업률도 금리 인상에 덜 민감한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투자자들까지 향후 대규모 수익을 챙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골드만삭스와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낮은 변동성 환경에 힘입어 퀀텀 펀드에 이어 투자 1위명 투자자들도 주식 매수에 동참하고 있대요. 근래 주가가 좀 떨어져도 미국 주식 투자 고수들은 여전히 엔비디아를 많이 샀대요. 반면 애플 주식은 많이 팔았다고 해요. 미래에셋 M클럽에 따르면 미래에셋 증권 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수익률이 상위 1% 고수들이 지난 23일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엔비디아였다고 해요. 고수들은 AI 수요 확산 등을 고려해 엔비디아 주식을 계속 매집한 것으로 풀이된대요.
반도체 지수 3배를 추종하는 SOXL은 순매수 2위였대요. 반도체 업황이 시장 주요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반도체 지수가 오를 것으로 본 투자자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래요. 차이나 전기차가 80원 오른 0.8% 올랐어요. 오늘 주가의 상승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단오절 소비 부진 여파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고 상하이는 6개월 내에 최저치라고 해요. 대부분 업종과 시총 상위주들이 하락을 했고 중국의 대장주인 귀주 모태주가 1.5% 가까이 하락한 것을 비롯해 에너지 금융 주류 대형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주가 지수를 끌어내렸대요. 다만 차이나 모바일과 배터리 대장주인 CATL, 반도체 대장주인 SMIC 등 일부 통신기술 대형주들이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하며 선전을 했대요. 최근 5년간 가장 뜨거운 단오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 중 여행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대요.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의 견인차로 소비를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바로미터인 연휴 중 지출 규모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에 경기 둔감 우려가 한층 커진 모습이래요. 중국 전문 투자 자문업체인 선임연구원은 이날 중국 증시 급락과 관련해 연휴 여행 지표가 노동절 연휴만큼 좋지 않았던 것이 이 부분적 요인이라고 짚었어요.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의 통화전략가는 새로운 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이 있으면 중국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우리 예상으로는 7월 중앙정치국 회의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라고 언급했대요. 이번 주 30일 금요일에 중국 국가통계국이 6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중국 경제 호전 여부에 기추가 주목된대요. 제조업 PMI는 현재 예상치가 49로 전월 48.8 대비 소폭 호전이 예상되는 반면 비제조업 PMI는 예상치가 53.7로 전월 54.5 대비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나타났대요.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앞다퉈 태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데요.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국을 새로운 무대로 여기고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취지래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기차 비아디는 태국 동부 라용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고 비아디 첫 동남아시아 생산기지로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가면 연간 15만 대가 생산될 예정이래요. 태국의 중국 상공회의소는 주요 중국 전기차 제조업들이 태국을 동남아시아의 자동차 판매 및 생산 거점으로 보고 투자가 쇄도하고 있답니다. 태국 등 동남아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시장이라 하고요. 세계 전기차 판매량 중 동남아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0.4% 수준에 불과한데요.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의 주요 6개국의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량은 지난해 5만 2천 대에 그쳤지만 2030년에는 117만 대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유상증자 규모가 10배가 넘게 늘었대요.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대요.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자 주주들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대요. 하지만 증자 과정에서 주주 가치가 희석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대요. CJ CGV는 시가총액의 2배에 달하는 1조 200억 원의 유상증자로 조달하겠다고 지난 20일 공시했고요. 그래서 CGV는 사거래일 동안 32.48%나 급락했어요. SK이노베이션도 23일 기존 상장 주식 수의 8.9%를 새로 발행해 1조 1777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시했어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이날 6% 가까이 떨어졌어요.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KC코트롤도 마이너스 18% 떨어졌고요. SD바이오센서는 마이너스 15%, 삼부토건은 마이너스 12% 등 유상증자 공시 이후부터 주가가 주저앉았대요. 유상증자로 납입된 돈을 신규 사업이나 타 법인 인수 등에 활용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주가가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달 공시된 유상증자는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렵대요. 그 이유는 채무 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36.4%로 비중이 가장 높고요. 운영 자금까지 합하면 45.4%로 절반 가까이 빚 상한과 운영 자금으로 지출하겠다는 셈이라고 합니다. 국내 주식들은 유상증자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시간 12시 6분인데요. SOXL은 6% 가까이 상승했다가 3.6% 정도로 조금 내려왔어요. 자고 일어나면 다시 6% 가까이 급등을 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